예순이 넘으신 남성분께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한때 즐겨 하시던 활동을 따라가기 버거우시거나 몸이 예전만큼 튼튼하고 활기차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찾고 계시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북돋아드리며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생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특정 비타민을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필수 영양소에 목마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처방전 없이도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황홍이를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실용적인 건강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양소 필요량은 실제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수압마저 계속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잘 먹는 남성분들도 심각한 비타민 결핍을 겪어 활력과 생기를 잃게 되는 완벽한 상황을 만듭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예순이 넘은 모든 남성분들이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각 비타민에 대해 그것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결핍 증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 햇빛 호르몬.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을 위한 핵심 비타민이라고 제가 부르는 비타민 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D를 햇빛으로 얻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이 아니라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우리 몸이 생산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산하는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였을 때와 비교하면 생산 능력이 75% 감소합니다. 동시에 많은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이 은퇴나 건강 문제 혹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 중 약 70에서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며 대부분은 자신도 모릅니다. 이 결핍은 여러분의 에너지 시스템에 천천히 새는 구멍이 있어서 몇 달,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활력을 고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무엇보다도 칼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섭취하는 칼슘의 약 10에서 15%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그 비율은 30에서 40%로 껑충 뜁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뼈의 강도와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훨씬 뛰어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기능과 근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남성들은 근육 협응력, 균형 감각 및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현저히 더 좋습니다. 이는 낙상 위험 감소, 더 나은 활동성,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 D는 또한 면역 기능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감염과 염증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최적인 남성들은 질병에 덜 걸리고 아플 때 더 빨리 회복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 동안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순이 넘은 많은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생산의 역할을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 기분, 근육량, 그리고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최적화함으로써 여러분은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생산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증상이 미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에 더 많은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더 짜증이 나거나 기분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더 자주 아프거나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액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주치의에게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순이 넘은 남성에게 최적의 범위는 40에서 60 나노그램 밀리리터 사이즈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 노출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팔과 다리에 15에서 30분 동안 한낮에 햇빛을 쬐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선크림 없이 햇빛을 쬐고 그 후에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을 통한 섭취인데 이는 제한적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방목하여 키운 달걀 노른자도 약간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 식품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지만 그 양은 대개 매우 적습니다. 세 번째이자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보충제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순이 넘은 남성에게 하루 2000에서 4000 IU를 권장하지만 혈중 수치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최적의 흡수를 위해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또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두 번째 비타민 B12B 에너지 생성자.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비타민은 비타민 B12인데 이 비타민은 나이가 들수록 결핍이 점점 더 흔해지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에 의해 종종 간과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예순이 넘은 남성들에게 왜 그렇게 은밀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위는 산을 덜 생산하게 되고 음식 속 단백질에서 비타민 B3를 분리하는 데 위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많은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이 오메프라졸이나 라니티딘과 같은 인기 있는 속쓰림 약을 포함하여 위산 생성을 더욱 줄이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 결과 고기, 생선, 유제품과 같이 비타민 B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비타민 B3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순이 넘은 성인의 10에서 20%가 비타민 B3 결핍을 겪고 있으며 위산 감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비타민 B3는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첫째, 적혈구 생산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B3가 충분하지 않으면 적혈구가 정상보다 커지고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는 피로, 소화야, 숨가쁨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 B3는 또한 신경계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 주변의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떨어지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어 무감각, 따끔거림, 균형 문제, 심지어 기억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너지와 활력에 대해 걱정하는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B3가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비타민 B3는 우리 몸이 섭취하는 음식을 세포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3가 충분하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감소된 용량으로 작동하여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오인도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휴식으로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문제, 짜증이나 가벼운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 변화, 그리고 손발 저림이나 균형 문제와 같은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결핍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은 심각한 기억력 문제, 우울증, 보행 곤란,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포함하여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비타민 B3 결핍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 결핍 검사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에 대한 일반적인 혈액 검사가 항상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상적인 비타민 B3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 결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검사에는 메틸말론산 및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비타민 B3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기능적 비타민 B3 결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의 식품 공급원은 거의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조개와 홍합은 가장 풍부한 공급원으로
1회 제공량당 80 마이크로그램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소간도 비타민 B12가 매우 풍부하지만 모든 사람이 간을 즐겨 먹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실용적인 공급원으로는 연어, 캠씨,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는 보충제 섭취가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장 1일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령자, 특히 흡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을 제한합니다. 시중에는 여러 형태의 비타민 B3 보충제가 있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이 가장 흔하고 저렴하지만 메틸코발라민은 우리 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입니다. 혀 밑에서 녹는 설하 정제나 스프레이는 위산 문제를 우회할 수 있으며 흡수 문제가 있는 남성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비타민 B3 주사의 도움을 받는데 특히 심각한 결핍이나 흡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주사는 일반적으로 매월 투여되며 비타민 B3 수치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C 세포 보호 및 에너지 증강제.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세 번째 필수 비타민은 비타민 C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면역 지원 측면에서만 생각하지만 에너지와 활력에 대한 그 역할은 감기 예방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비타민 C는 강하고 활기찬 느낌을 유지하게 하는 세포 기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C와 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과학자들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축적합니다. 이것을 금속의 녹이 세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화 손상은 관절과 혈관부터 뇌와 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세포의 녹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생산에 필수적이며 콜라겐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비계와 같습니다. 피부, 관절, 혈관, 심지어 뼈까지도 구조와 강도를 위해 콜라겐에 의존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의 자연적인 콜라겐 생산이 현저히 감소하는데 이것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이 더 뻣뻣해지거나 혈관이 덜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하면 몸이 이 중요한 콜라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절 건강 개선,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더욱 유연한 혈관, 그리고 심지어 상처나 부상을 입었을 때 더 나은 상처 치유로 직접 이어집니다. 비타민 C는 또한 철분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순이 넘은 많은 남성분들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겪는데 이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철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철분 흡수를 3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철분이 혈액 내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이며 더 나은 산소 전달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나은 신체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C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카르니틴 합성에 대한 역할입니다. 카르니틴은 세포가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합물입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충분한 카르니틴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세포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는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더라도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의 비타민 C 결핍 증상은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아프거나 질병에서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평소보다 에너지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관절이 더 뻣뻣해지거나 상처와 멍이 예전보다 오래 치유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결핍은 잇몸 출혈, 쉽게 멍이 드는 증상, 건조하고 갈라지는 모발, 거칠고 건조한 피부,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괴혈병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완전한 괴혈병은 드물지만 잠재적 비타민 C 결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남성에게 권장되는 비타민 C 1일 섭취량은 90mg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예순이 넘은 남성, 특히 만성 스트레스, 질병 또는 염증을 겪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에게 최적의 수준이 매일 200에서 500mg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식품을 찾아야 할지 안다면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얻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감귤류 과일이 가장 잘 알려진 공급원으로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 약 70mg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다른 훌륭한 공급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간 피망은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중간 크기 피망 하나에 150mg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딸기, 키위,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멜론 모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 C 섭취를 최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열과 빛에 민감하므로 신선하고 생으로 된 과일과 채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소를 요리할 때는 삶는 것보다 살짝 찌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삶는 것은 비타민 C의 많은 부분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섭취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스코르브산이 가장 흔하고 저렴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고용량의 아스코르브산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위장에 더 순한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나 마그네슘 아스코르베이트와 같은 완충 형태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리포존 비타민 C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는 작은 지방 방울에 캡슐화되어 흡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비싸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반적인 형태에 비해 더 적은 용량의 리포존 비타민 C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 보충제 섭취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복용 시간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므로 몸이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없고 과도한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하루에 한 번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두세 번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 마그네슘 이완 및 회복 미네랄.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네 번째 필수 영양소는 마그네슘이며 이는 에너지, 수면 및 전반적인 활력 면에서 가장 저평가된 미네랄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고령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결핍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해지지만 그 증상이 종종 교정 가능한 영양 결핍보다는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다른 어떤 미네랄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의 오일과 같아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 기계가 고장나기 시작하여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 생산입니다. 우리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며 마그네슘은 이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어서 잘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더라도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근육 및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한 후에 이완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마그네슘 결핍이 종종 근육 경련, 특히 밤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다리 경련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는 예순이 넘은 많은 남성분들이 마그네슘 섭취를 최적화할 때 상당한 완화를 경험합니다. 수면의 질은 마그네슘이 큰 차이를 만드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경계를 진정시켜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은 예순이 넘은 남성들 사이에서 만연한 문제이며 마그네슘 결핍은 종종 쉽게 교정 가능한 기여 요인입니다. 심혈관 건강은 마그네슘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남성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예순이 넘은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임을 고려할 때 마그네슘 섭취를 최적화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예방 조치입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뼈 건강을 지원하며 칼슘 및 비타민 D와 함께 작동하여 뼈 밀도를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에 집중하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심지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연조직에 침착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놀랍게도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 생산 및 성 건강에도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수치가 높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고 성 기능이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 감소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마그네슘 결핍 증상은 미묘할 수 있으며 종종 간과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특히 오후의 피로감,
근육 경련 또는 경련,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려움, 짜증 또는 불안, 두통 등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결핍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한 근육 경련, 심각한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그네슘에 대한 표준 혈액 검사는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마그네슘이 혈액이 아닌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이라도 세포 수준에서는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더 정확한 적혈구 마그네슘 검사를 사용하지만 이는 일상적으로 처방되지 않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에게 권장되는 마그네슘 일일 섭취량은 420mg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80%까지가 식단에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대 농업 방식이 토양에서 마그네슘을 고갈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조차도 예전보다 적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그네슘 식품 공급원으로는 시금치와 근대 같은 짙은 잎 채소, 특히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 강류,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또한 좋은 공급원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보충제 섭취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형태가 중요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장 흔하고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지로는 흡수율이 좋고 소화 문제를 덜 일으키는 글리신산 마그네슘, 흡수율은 좋지만 완만한 완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연산 마그네슘,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특히 좋을 수 있는 사과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접근법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저녁에 200에서 400mg의 글리신산 마그네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불량을 경험한다면 복용량을 줄이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리십시오. 다섯 번째, 비타민 아연 남성 활력 미네랄.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필수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이 미네랄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활력, 면역 기능 및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연 결핍은 고령자에게 놀랍도록 흔하지만 에너지, 성 건강 및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됩니다. 아연은 남성 생식 건강 및 호르몬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종 남성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전립선은 몸의 거의 모든 다른 조직보다 높은 농도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절한 아연은 전립선 건강과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아연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립선 비대 및 기타 나이 관련 전립선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또한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 결핍이 있는 남성은 종종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히 낮으며 아연 보충제는 결핍된 남성들의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아연 결핍이 이러한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생식 건강 외에도 아연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필수적이며 아연 결핍은 감염과 싸우는 몸의 능력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연 보충제가 감기 치료에 인기를 얻게 된 이유이지만 이 특정 용도에 대한 증거는 엇갈립니다. 아연은 또한 상처 치유 및 조직 복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합성 및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데 이는 부상을 치유하고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연이 부족한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예전보다 치유되는 데 더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미각과 후각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아연 결핍은 음식 맛을 느끼는 능력을 감소시켜 식욕과 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고 불평하는 예순이 넘은 일부 남성분들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아연 결핍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연은 또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기능에 관여합니다. 아연 결핍 증상은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뚜렷해집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미각 또는 후각 감퇴, 느린 상처 치유, 잦은 감염 또는 감기, 탈모 또는 모발 가늘어짐, 손톱의 흰 반점,
선교 감소 또는 성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아연 결핍은 심각한 면역체계 문제, 심한 피부 문제, 설사,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한 피부 병변을 유발하는 장병성 말단 피부염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 검사는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아연이 혈액이 아닌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장 아연 검사가 가장 흔하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은 적혈구 아연 검사나 모발 미네랄 분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권장되는 아연 1일 섭취량은 11mg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예순이 넘은 남성, 특히 전립선 문제나 면역체계 문제가 있다라면 약간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연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아연은 구리 흡수를 방해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연 식품 공급원으로는 단연코 가장 풍부한 굴이 있는데 1회 제공량당 70mg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다른 훌륭한 공급원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호박씨, 캐슈넛, 병아리콩,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굴을 제외하면 최적의 아연 섭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식품을 상당히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 보충제가 종종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보충제 섭취에는 아연 피콜리네이트와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가 일반적으로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간주됩니다. 황산 아연은 더 저렴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충제 복용량은 위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매일 15에서 30mg입니다. 아연 보충제 섭취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복용 시간과 상호작용입니다. 아연은 다른 미네랄, 특히 구리 및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미네랄 보충제와는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칼슘은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실용적인 이행지침 모든 것을 통합하기. 이제 5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다루었으니 이 지식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실제로 꾸준히 행하는 것은 매우 다른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별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곤란한 문제부터 다루어 봅시다. 보충제 섭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대답은 특히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필요는 다르며 어떤 사람들은 현재 수치, 건강 상태,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치의에게 25, 하이드록시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혈구 마그네슘과 혈장 아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양소 패널 검사를 요청하시라고 권합니다. 많은 의사들은 명백한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검사를 처방하기를 망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옹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고 싶다고 설명하십시오. 만약 주치의가 이러한 검사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개인이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일부 민간 검사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검사의 비용은 대개 26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입니다. 이것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기준 수치를 알게 되면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목표 지향적인 보충제 섭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보충제를 섭취하고 최선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보충제 섭취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압도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신 저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한두 가지 보충제부터 시작하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보통 비타민 D와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하는데 이들은 에너지와 수면의 질에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기 전에 이들을 2에서 3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복용 시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라면 더욱 좋습니다. 달걀과 아보카도를 드시는 경우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저녁 식사가 가장 많은 식사라면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그네슘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를 활용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mg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400mg까지 늘리십시오. 비타민 C는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지만 수용성이므로 복용량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절반을 섭취하고 점심 또는 저녁 식사와 함께 나머지 절반을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중 수치를 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일부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하 정제를 사용한다면 최적의 흡수를 위해 혀 밑에서 완전히 녹도록 하십시오. 아연은 위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하지만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와는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종종 효과적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유용하다고 느낀 하루 일과 샘플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와 비타민 C 복용량의 절반을 섭취하십시오. 비타민 B3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때가 또한 좋은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와 함께 비타민 C의 나머지 절반을 섭취하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는 마그네슘을 섭취하십시오. 이제 식품 공급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에서 영양소를 얻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문제는 현대 식단과 식품 가공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먹던 것에 비해 많은 식품의 영양 밀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자연산 연어, 거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방목하여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도 약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생선만큼은 아닙니다. 비타민 B3의 경우 고품질의 동물성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 자연산 생선, 유기농 가금류가 가장 좋습니다. 내장을 즐겨 드신다면 소, 간은 비타민 B3가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비타민 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명백한 감귤류 과일 외에도 빨간 피망, 브로콜리, 방울양 배추와 같은 다채로운 채소에 집중하십시오. 베리류 또한 훌륭한 공급원이며 추가적인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짙은 잎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시금치, 근대, 케일 모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호박씨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씨앗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매일 소량의 혼합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마그네슘 섭취량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음식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굴은 단연코 최고의 공급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육류, 특히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와 양고기에 집중하십시오. 호박씨 또한 좋은 식물성 공급원입니다. 이제 60이 넘은 남성분들이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려고 할 때 종종 직면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우려사항과 장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품질 보충제는 비쌀 수 있지만 이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좋은 기본 보충제 섭취는 한 달에 65,000원에서 13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져 발생할 수 있는 처방약 비용, 병원 방문, 잠재적인 입원 비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적인 한국인은 외식에 한 달에 19만 5천 원이 넘는 돈을 씁니다. 그 금액의 절반을 올바른 영양을 통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꽤 괜찮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에너지와 활력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 의료 개입이 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우려는 알약의 개수입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도 걸을 때마다 약통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2가지 보충제만 선택해야 한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이들은 건강과 에너지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합 보충제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심하십시오. 많은 종합 비타민은 실제로 필요한 영양소의 용량이 부족한 반면 불필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보다는 적은 수의 고품질 개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종종 더 좋습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는 타당한 우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상당히 안전하지만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C와 아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핵심은 소통입니다. 보충제 섭취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료 감독 없이 처방된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영양적 접근 방식을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 접근할 때 영양적 접근 방식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 습관 쌓기가 유용합니다. 보충제 복용 루틴을 매일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보충제는 양치질 직후에 복용하고 저녁 마그네슘은 알람 시계를 맞춘 직후에 복용하십시오. 약 정리함 또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 보충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는 꾸준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복용량을 놓쳤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작용하는데 이는 결합된 효과가 개별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 영양소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심지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연조직에 침착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철분 흡수를 촉진하지만 철분 대사 또한 충분한 비타민 B6를 필요로 합니다. 아연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효소에 필수적이므로 아연 결핍은 혈중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기능적 비타민 D 결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필요하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논의한 다른 영양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여러 결핍을 한 번에 하나씩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동시에 해결할 때 종종 극적인 개선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악기는 단독으로도 괜찮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모두 제대로 조율되어 함께 연주될 때 그 결과는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빨리 종종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에서 4주 이내에 개선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수준의 향상일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기력이 저하될 수 있는 오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정신적으로 더 맑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수면의 질도 종종 개선되어 사람들이 더 쉽게 잠들고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개선으로는 관절 뻣뻣함 감소, 운동 후 회복력 향상, 근력과 지구력 증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기분 및 스트레스 내성 향상을 느낍니다. 성 기능도 개선될 수 있지만 이는 나타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간단한 일기를 작성하여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기분 및 추적하고 싶은 다른 증상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각각을 1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변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개월간 꾸준히 보충제를 섭취한 후에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양소 수치를 재검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는 비타민 D의 경우 특히 중요한데 일부 사람들은 최적의 혈중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양 결핍은 종종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하며 몸의 영양소 저장고를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보충제 섭취는 방정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고 활용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생활 방식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산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특히 비타민 B12,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많은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감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식사 시 소화 효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더부룩함, 가스 또는 소화 불량을 경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또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영양소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많은 영양소,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소화와 흡수를 저해합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과 같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감소 연습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영양소를 몸이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영양소 대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둘 모두 영양소 흡수와 활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마그네슘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면을 피하며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좋은 수면 위생 습관에도 집중하십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심지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영양소를 세포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중요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종종 간과되지만 영양소 운반 및 세포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활동적이거나 더운 기후에 산다면 더 많이 마시십시오. 제가 설명해드린 접근법은 예순이 넘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에게 안전하지만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결석 또는 기타 미네랄 대사 장애 병력이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3개월간 꾸준히 보충제를 섭취한 후에도 아무런 개선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상선 질환, 수면 무호흡증, 또는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영양소 필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또는 고령자를 위한 영양에 특화된 등록 영양사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개별 건강 이력, 현재 약물, 그리고 특정 목표에 기반하여 더욱 개인화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영감을 주었거나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면 그저 조용히 넘기지 마십시오. 이 콘텐츠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나 형제 또는 아끼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 상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또는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채널이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더 잘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고 예순이 넘은 남성분들을 위한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기여는 더 심층적인 데이터 정리, 더 사려 깊은 제작, 그리고 이 콘텐츠를 진정으로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